아니고요. 아닙니다. 혹 내가 그걸 할 마음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1분이 누가 119에다가 전화 좀 해주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5분 안에 앵앵앵앵 그리고 옵니다. 요즘에 아주 조직 또 요즘에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금방 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뇌 속에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치매 환자들을 좀 많이 데리고 있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그 서초관에 은평구에 있는 시설을 하나 가게원단을 만들어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우리 시설에 들어와 계셨는데 주간 보호인데 낮 동안만 보호해 주신 건데 근데 우리 아버님이 역도 선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기억력이 상실된 거예요. 완전히. 근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 4시면 이 아버님이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식칼을 갖다가 이렇게 목에다 대고 돈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다가 깨워서 일어나면 칼을 들이대고 돈 달라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겠습니까? 잘못하면 이게 찔리면 큰일 나잖아요. 저한테 부탁했는데 어떻게 한 방법이 없느냐. 제가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분을 뭘 시켰느냐면 반장을 시켰습니다. 반장이다. 근데 그분은 치매인데 기억력 상실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사진은 멀쩡합니다. 아침부터 그분이 반장이라서 모든 일은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링 경기도 하고 뒷박질도 하고 시범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분은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며칠 후에 그 가정에서 다시 어머니과 딸이 왔어요. 원장님 약을 뭘 먹이시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한테 약을 어떤 걸 드리시냐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저녁 밥살 이게 숟가락 놓기 무섭게 그냥 골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깨워서야지만 이분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하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분이 아니면 우리 주간보호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그분은 상도 제가 드렸어요.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분이 시범 경기를 하지 않았을 때 일이 되지 않아요. 저는 생각했던 것이 이분을 피곤하게만 만들면 아마 새벽 4시에 일어나지만 못하게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을 쓸자라는 거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전에 이 입법 통과가 돼가지고 벌과금을 내도록 우리 의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가로수를 누비며 교통방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2시에 생방에 인터뷰를 좀 할 테니까 핸드폰에 전화 오면은 저희들에게 묻는 말에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 설마 저는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는 줄 알았죠. 그런데 딱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참 얘기가 이번에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그 눈슬기 운동을 재해급법 범시민연합에서 입법회가 통과됩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눈을 쓸지 않았을 때는 벌과금을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벌과금을 매기겠다는 게 뭐냐면 1층, 2층, 3층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했을 때 그 벌과금을 매기겠다 그러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매길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생방인데 좀 생각 좀 해보자, 의논 좀 해보자, 내가 어떻게 국회에다 좀 물어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생방으로 전화 왔으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5,000원, 4,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코미디가 될 것 같아요. 순간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참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 그 아파트든가 상가에 누군가가 눈을 안 쓸어서 그것이 다음에 갑자기 강추위가 와서 빙판이 되어져 가지고 12시 가깝게 고3 아이가 공부하고 돌아오다가 누가
쓸지 않은 그 눈 때문에 빈칸이 된 데 넘어져 가지고 그 학생이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 집에는 벌가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집은 재난의 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재난의 가정, 그런 가정을 사전위원회 방지하자고 만든 거지 절대 우리는 벌가금에다가 중점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때 방지청에서 그 방송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2시니까 근무시간이었으니까 상당히 대답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때 만일 5,000원, 4,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이렇게 했다면 이건 코미디 아닌 코미디가 될 겁니다. 부패 방지 감시인들의 역할은 이렇게 지깁니다. 이번에 우리가 만든 책 중에 보면은, 제가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책이 있어요. 대지라는 그 장편 소설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복이라는 여사가 그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경주에 농촌을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경주 농촌을 방문했는데, 가을이라 이상한 집 풍경을 그분은 보고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좀 저분하고 내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무슨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했냐 하면은 소 달구지에다 볏짚을 가득 실었습니다. 볏짚을. 그리고 이 농부가 자기 지게에다가도 또 볏짚을 가득 이렇게 실은 거예요. 볏짚. 자기 지게에다. 그리고 소를 몰고 뛰려 이렇게 가는데, 외국 같으면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볏짚을 소달구지 위에다 다 올릴 뿐만 아니라 지게까지 올리고, 외국 사람 같으면 그 소달구지 뒤에 타고 이리고 집으로 올 텐데, 어떻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지게에다가 볏짚을 잔뜩 실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을 끼려 하고서 집으로 오냐. 그래서 내가 저분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농부를 세워서 물어봤어요. 내가 봐도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볏짚을, 그 소달구지 위에다가 볏짚을 이렇게 실었으면 될 거를 그 왜 이렇게 자기 지게에다 잔뜩 씌고 그렇게 힘들게 오시냐. 그런데 그 농부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와 내가 하루 종일 논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도 아주 피곤하고 나도 아주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눔의 법칙이 아니라 나눔. 아무리 미인물에 소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마음만 있다면은 이것이 부패방지 국민운동 감시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